자, 계속해서 부담에 대해서 부관 중에 부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관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주된 행정이라 하면서 부과되는 종된 규율이라고 했죠, 그죠? 부관. 부과한다는 거에다가 이게 항목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항목관. 그래서 부담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행위 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떤 걸 추구하는 거예요. 행정행위가 뭐냐? 행정행위가 뭐냐? 또 누구나 처분이다 말이에요. 처분이 뭐냐? 공권력 행사다. 그럼 행정행위는 뭐가 있냐? 명령적 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그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 특허, 인가, 대리. 이게 행정행위, 이게 처분, 공권력의 행사란 말이야. 행정적인 허가하거나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담이라는 것은 뭘 부담이라는 거냐? 자기 뭘 해라, 부작위 하지 말라, 수인 참아라, 돈 세금 내라, 급부, 이걸 명하는 하는 부담이라는 것은 허가를 하면서 인가를 하면서 특허를 하면서 이런 걸 부담시키는 거, 이걸 부담시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부관이면서 부담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예요? 도로조명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도로조명 허가 안 배웠어요? 앞에서 했잖아. 뭐예요 이게? 특허 아니야. 자, 권리를 설정해 주는데 도로조명 허가를 하면서 그냥 해줄 수는 없어. 포장마차를 하고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공사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점용료를 납부하라. 점용료를 납부하라. 이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야. 돈 내라. 그 말 아니에요. 허가서를 주면서 허가 조건에 언제까지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은 우리가 기한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점용료를 납부하라. 허가서 밑에 쭉 이제 사항을 주는 거. 부관이라는 건 부가적인 항목,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항목이라 그 말이야. 부관이라는 건. 그래서 부관에는 뭐가 있었어요? 앞에서 했죠. 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처분에 효력을 갖다가 의존시키는 게 조건이고,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언제까지 허가한다, 확실한 사실에 기한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부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철회권 유보. 그 다음에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부 배제, 철회권 유보. 그 다음에 뭐 사후부관도 있어요. 사후부관 문제도 오늘 다룰 텐데. 자, 그래서 부담이라는 건 바로 행정행위라면서 자기 부작위 수인 급부를 부담시키는 거. 이게 부담이라 그 말이야. 하라 하지 말라. 그럼 조건은 뭐냐?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지조건, 지난 시간에서 정지조건부 행정행위, 정지조건. 조건이 완성되면 뭐예요?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게 정지조건 아니에요, 정지조건. 왜 정지라는 말을 썼느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조건이 완성되면 조건이 이제 정지돼 가지고, 예를 들면 군법무관 시험이 있잖아요. 군법무관 시험이 있는데, 군대 가서 가서 판사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법무관이. 그런데 군법무관도 변호사 자격증을 줘요. 왜? 5년간 군법무관으로 한다면
이게 한다면 뭐가 발생해? 효력이 뭐가 발생해? 변호사 자격증 수여 이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고 5년간 근무한다면 이제 조건이 정지돼. 이런 조건이 정지되고 법률행위인 법률사 자격증 수여라는 효력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해. 예? 예? 허가하는 행위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따라서 부담이라는 것은 거기 나온 대로 뭐예요? 효력이 예를 들면 보세요. 도로 점용 허가 했어. 그러면 효력은 금방 발생해. 도로 점용 다만 점용료를 안 내면은 점용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점용료를 누차 안 하면 철회의 대상이 되지만 정지 조건은 안 그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잖아. 부담은 도로 점용 허가하면 효력은 일단 발생해. 점용료를 내라 하면서 효력은 발생하지만 이건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 그죠? 이 조건이 완성돼야 효력이 발생하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처분이라 그랬죠. 행정행위의 효력이 뭐라고? 소멸하는 거가 자,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하면서 매립 면허를 갖다가 특허를 하면서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공유수립 매립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1년 내 착수한다는 게 조건이요. 조건이 성취돼 착수를 하지 않으면 착수하면 괜찮죠. 착수하지 아니하면 1년 내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조건으로 매립 면허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뭐예요? 공수면 매립 면허가 효력이 소멸해 버려.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나와 있죠. 부담은 점용료를 납부하는 의무 불이행이 문제가 되지만 해제 조건인 경우 조건이 성취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그런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담과 조건 간에 부담과 조건 간에 이게 헷갈려 얻은 건지 모를 때 당사자에게 유리한 건 얻은 게 유리하겠어요. 조건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거 아니야. 효력이 발생 안 하고 이거 효력이 소멸하거나 아니면 아직 효력을 발생 안 하잖아. 부담은 효력이 금방 발생하니까 부담이 더 당사자에게 생적인 상대방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으로 추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안 간다고? 자, 부담과 기한의 구별. 자 보세요. 부담은 뭐예요? 행위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기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거. 이게 이제 부담이죠, 그죠? 그래서 부담은 도로 점용료를 안 납부하면 의무 불이행의 문제가 되는데 기한은 아니야. 기한의 도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협약에 의한 부담이 가능한가? 협약에 의한 부담, 서로 협의해가지고 부담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한국 도로공사의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요 안에는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종전의 법에서는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여기다 매설을 하려면 기름 매설을 하려면 도로공사가 행정청이죠. 여기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행정청이니까.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하고 이 송유관 매설하는 그 회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만약에 송유산이 철거할 경우 이 철거 비용을 만약 철거시
철거 비용을 이게 A라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갑이라는 회사, 갑회사에서 만약에 철거비를 본인들이 다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해야 하는 거 그 말이에요. 그 말. 이렇게 철거 시 철거 비용을 다 갑이라는 회사가 부담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죠? 자, 그다음 문제. 그 다음에 자, 이 문제에서 그래. 이 문제에서 예를 들면 7월 1일에 송유관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갖다가 매설하려면 한국도로공사의 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됐는데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023년 7월 1일부터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23년 10월 1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송유관 매설을 할 때 한국도로공사에 뭐예요? 이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 않도록 법이 개정해서 법 개정. 법이 개정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기존의 철거 비용을 갑회사가 송유관을 매설했는데, 이 철거 비용을, 이제 마음대로 여기다, 송유관을 허가 안 받고 개설할 수가 있으니까, 이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미 기존에 갑하고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있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뭔지 알았죠? 거기 그 말이에요. 부관이 처분 당시 법령으로 적법하였으나 분명히 한국도로공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갖고 이해했으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송유관을 매설해가야 돼서 철거 비용을 갑회사가 매설하는 회사가 비용을 하라고 이런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법이 개정됐다면 당초 부관도 성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부관을 정해서 이 송유관 매설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왜? 부관의 위법 여부는 이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하는 당시의 법령, 처분 시의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후 부담의 문제. 사후 부담 유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행정처분을 일근해놓고 상황을 봐서 사후 부담 뭘 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업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이게 뭐예요? 아파트 짓는 거야, 아파트 짓는데 사후 부담 유보 얘기를 해주면 아파트 짓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시 공유부지가 있다. 공유부지라는 건 시 땅이야. 시 땅을 A라는 시에서 갑이라는 회사에 이 주택건설 회사에 이 진입로 이 공유라는 건 시 땅이야. 공유 부지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무상으로 양여한다. 양여를 계약을 맺었어요. 당초. 그랬는데 가만히 시청에서 시장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 땅을 그 아파트 짓는데 진입로 하는데 무료로 준다고? 배가 아픈 거지, 배가 아파. 그러니까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이 지났는데 사후에 시간이 지나서 아니야 그거. 우리가 무슨 돈 못 주니까 그거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갖다가 내려보낸단 말이야. 유상으로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사후부담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불가. 왜? 상대방에게 아주 불리한 거예요. 주택 건설 아파트 짓는데 지집로 시 땅을 갖다가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다고 갑자기 유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갖고 거기 11억을 돈을 내라고 11억을 갖다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땅값 내라고. 불리하잖아. 다만 사후 부담이 가능한 경우 사후 부담이라는 건 사후 부관이에요. 이게 사후 부관과 마찬가지예요. 사후 부관이죠. 부담이 부관이니까. 다만 사후 부관이 가능한 건 행정기본법 제17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법률의 명문이 가능한 원칙적으로 불가. 그러나 가능한 경우가 있어. 가능한 경우가 뭐냐? 첫째,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건 가능하죠. 명문의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미리 이 사후 부담을 갖다 미리 유보가 되는 거예요. 미리 유보. 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사후 부담이 가능합니다. 사후 부담을 갖다가 미리 유보. 사후 부담 미리 유보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뭐라고? 동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건 행정기본법 17조 2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후 부감은 원칙적으로 불가해. 왜? 상대방이 주택 아파트 짓는데 땅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고 돈 다시 10억, 그 땅값 10억 내라고 그러니까 그거 불리하잖아요. 그러나 명문에 규정이 있거나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 주택 사업 하는 회사에서 주택조합에서 우리가 그 부담하고 말죠 이렇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야 한 거예요. 이해 가지고죠. 자, 그 다음에 부담의 사후 변경 요구.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판례에 나온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걸 지우가죠. 자, 사후 부담은 원칙적으로 사후 부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상대방에게 갑작스레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속아서 당초 승인했던 것 같아 변경시키는 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한 행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행정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당초 부담을 부과한 목적이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것도 예의 3번. 예. 빨간 줄에 돼. 자, 사후 부담 예의 또. 자, 이거면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사후 부담을 갖다가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사후 부담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부산시장이에요. 부산시장. 왜 안 나와? 이거는 안 나오는 건가? 안 나오는 게 있어. 자, 부산시장. 갑이라는 사람이 온천을 발견했어. 갑이 온천 허가 신청. 갑이라는 사람이 부산시장한테. 그랬더니 부산시장이 온천은 개인 거요, 국가 거요. 광산이고 온천이고 모든 그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어. 개인한테 없어. 자기 땅이라도
자기 땅에서 온천이 발견되고 자기 땅에서 금광이 발견돼도 그 금광을 갖다가 채굴하는 권한만 국가에서 허가를 받는 거지 그 온천이라든가 금이 자기 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채굴 허가를 광업권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온천을 발견해서 부산시장에서 온천을 갖다가 부산시장이 허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물이 나는 이 온천공의 3m 곱하기 3m 요 부분하고 요걸 갖다가 시로 공급을 하려면 요 가까운 거리가 1.5m 요게 당초 생각하기에는 공공관로에 연결시켜야지 이 온천물이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게만 허가를 했어요. 당초 허가할 때는 부산시에서 온천을 갖다 개발을 허가하면서 온천공원 3.3m 요 길이는 연결하는 송수관 길이는 1.5m 이렇게 허가를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온천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공공관로인데 일로 연결해야지 온천물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다 연결시키려면 1.5m가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허가하고 나와 보니까 20m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20m 땅을 더 사가지고 여기 송수관을 묻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온천을 갖다가 온천을 개발하고 물을 공공관로로 연결시키면 뭐예요? 온천을 갖다가 부산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시장이 당초 1.5m 송수관 연결관을 다시 부담을 줘서 1.5m가 아니라 20m 여기 땅을 사가지고 여기 연결돼야 온천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온천을 개발하는 허가권을 받은 사람은 이거 땅 더 사고 돈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동공관로에 연결 못하면 부산 시민이 온천을 물을 못 쓰는데 이런 거는 당초 부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정부담의 문제. 수정부담이라는 건 부담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의 변경이죠. 내용의 변경. 예를 들면 정부에다 갑이 호주산 소고기 수입 허가 신청했는데 갑이라는 사람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보니까 호주산 안 좋아. 미국산이 더 좋다. 미국산 왜 글자가 이렇게 되냐. 자, 미국산이 더 맛있어. 미국산 먹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가. 이렇게 허가가 난 거야. 자, 이거는 호주산이 아니라 이거는 학설은 뭐냐? 이거는 그냥 행정행위의 변경에 해당된다. 새로운 행정행위다. 이거는 부관이 아니고 이거는 수정부담은 부관이 아니고 학계의 입장은 뭐냐? 이건 부관이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행정이다.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우리 행정법 학계의 견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 9번.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는다. 굉장히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로 조명 허가를 해줬는데 조명료를 납부 안 해. 조명료를 납부 안 하면 어때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조명료를 납부 안 하니까 조명료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하든가 아니면 조명 허가 자체를 철회해가지고 효력을 소멸시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판례에 나온 거 보면 정읍시장이 뭐예요? 갑에게 뭐를 해줬어요? 산을 갖다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대지로 만들도록 집을 질 수 있는 대지로 만들 수 있도록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줬다. 허가. 응? 선을 깎아갖고 대지로 만들도록. 그래놓고 여기다 부관을 뭐로 달았냐? 저기 조경공사 할 것, 산 그 까문 긴데 부숴봤는데 조경공사 할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잔디 때붙임, 단지 붙여갖고 때붙임 공사해놓고 이렇게 했더니 아무리 해라도 안 하는 거예요. 수십 번 해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 정읍시장 가백에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갖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장래에 향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을 갖다 효력시키는 거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 효과의 교재 나온 대로 해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것도 부관이란 말. 배제. 왜 배제예요? 주된 행위를 하면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거, 일부 배제하는 거, 이거니까, 이게 바로, 자,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공유 수면 매립 허가를, 공유 수면은 뭐예요? 바다나 저수지 이런 걸 막아가지고 이제 크게 땅을 만드는데 이거 허가를 해주는데 이 매립 허가할 때는 전부 다 비용을 이렇게 산정해갖고 전부 다 이제 비슷하게 맞추고 비용을 지불하고 맞추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 땅은 공유수면 매립해서 당신 걸로 사업자 서울시에서 갑이라는 사업자에게 다 주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 면허 허가를 하면서 한 30%는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라. 종시면 땅 받아 먹었고 서울시에 기부 체납해라. 국가 땅이다. 기부 체납하라는 말은 국가 땅이다. 내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법정 부관하고 법률 효과의 일부 그 배제는 틀리다. 법정 부관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되는 거. 예를 들면 시군 단위에 가면 한약방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들 많이 있는데 그 한약업자는 허가를 받으면서 그 면 단위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한약을 팔 수 있도록 한약업을 할 수 있도록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약업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에 어디서 부여하느냐면 약사법제 47조 2항에 의해서 한약업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정부관이다. 법정부관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례를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준공일 인가하면서 준공인가는 뭐예요? 준공인가는 다 됐구나. 이제 내 골프장도 만들고 다 좋겠다. 다 됐구나. 그래갖고 인가서를 딱 받았더니 그 중에 30%는 서울시 땅으로 딱 서울시한테 소유권으로 한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멍뜨겠죠, 그죠? 30% 뺏기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게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거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도 부관이다 그러면 부관. 왜? 부과되는 항목이 원래 허가에 원래 행정처분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이게 바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철회권의 여부. 철회권의 여부는 철회권을 행정처분을 하면서 철회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갖다가 그 밑에 명기를 하는 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숙박업 영업허가, 모텔, 모텔 허가하면서 뭐라고 쓰느냐? 모텔을 허가합니다. 딱 쓰면서 만약에 윤락행위 시 윤락행위가 뭐예요? 성매매 행위를 할 시 영업허가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적는 게 철회권의 유보다. 성매매 할 시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 놓는 거예요. 영업허가 취소 사유, 윤락행위 시, 또 뭐 고가로 금액을 갖다 숙박비를 너무 과대 발생할 시 이렇게 쭉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철회하고 직권 취소 다 배웠어요. 앞에서 취소하고 철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취소는
행정행위 효력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고, 철회는 이 철회하는 과거의 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철회권이라 철회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철회라고 그랬어요. 철회권이 행사되면 행정행위는 장래 향의 효력이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철회권 유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자 문광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이렇게 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뭐를 허가해요? 여기 사립대학 법인을 법인 허가지만 이거는 인가. 그다음에 문광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은 뭐예요? 종교법인, 기독교, 불교, 종교 법인을 허가해. 법인을 갖다 허가해 준다고. 허가라는 법적 성질은 인가라고 그랬어요. 인가. 그런데 이 종교법인을 인가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인가 조건을 다뤄요. 다루는데 여기 있다 뭐냐면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에 허가를 받도록 허가나 또는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 있어요. 당연히 왜 이래야 되느냐면 기독교고 말 이런데 불교고 기본 그 종교에 쓰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팔아버리고 땅 팔아먹고 도망 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기본재산 사립대학도 마찬가지. 사립대학도 기본재산은 교육용 재산이 있는데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기본재산은 처분이 불가해요. 사립학교 빼고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걸 처분하려면 누구에게? 교육부 장관의 인가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철회권 유무는 이런 걸 사립대학 법인을 인가하면서 기본재산 처분 시 승인을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허가를 안 받고 처분할 경우 바로 사립대학 법인 설립허가 종고법인 설립허가를 갖다 취소한다는 의미는 철회한다는 의미예요. 철회한다는 의미로 철회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철회권 행사 시 고려사항.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철회권을 아무 때나 행사하면 돼? 철회권 행사. 그래. 내가 대전시청이요. 내 부산시청의 공무원이요. 종고법인 담당이요. 이거 봐라. 이게 기본재산 처분했네. 자, 교회 문 닫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회권 행사 시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 공익과 거기 보면 이익 형량의 원칙이 해당된다. 이익 형량의 원칙이 해당된다. 이익 형량. 자, 철회하는 목적. 철회는 공익이지, 공익. 또 철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익이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면 그 이사장과 이런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에 있는 거.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성 필요, 또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하나야 상대방이 받는 상대방의 불이익과 공익을 갖다가 비교해서 교략해갖고 공익의 필요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는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협하다. 공익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종교의 법인을 문 닫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너무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학교가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데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철회권 행사도 이렇게 비교 형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의 한계의 문제, 부관의 한계. 자, 부관의 한계.
부관의 한계는 어떤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그게 부관의 한계예요. 부관. 첫째, 부관의 가능성. 자, 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가능성. 부관을 어떤 법률 행위에 붙일 수 있느냐? 부관의 가능성. 첫째, 1번. 뭐예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거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말이야. 준법률이. 확인, 공증, 통지, 소리, 확공통수. 이건 뭐예요? 확인, 뭐 하는 소리, 뭐를 거는 것 같아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런 데는 부관을 붙이지 못한다.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확인이 뭐가 확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공무원 합격자 증서, 공무원 합격자 결정. 이게 확인행위예요. 확인행위. 이게 준법률이죠. 공무원 합격자 결정이 확인행위란 말이에요. 확인. 공무원 합격자 결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없는 거지. 자, 준법률 행정행위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안 되느냐? 법률 행위에 부관이 가능한 거지.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이해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내가 밑에 써놨는데 직접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효력이 발생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귀하, 허가 등 신분 설정 행위. 자, 이쪽에 지우고 하자고. 공무원 임명, 그 다음에 귀하, 허가. 우리나라에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귀하를 신청하는 거 이런 데는 뭐를 할 수 없다고?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그러고 신분 설정 행위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뭐라 그랬어? 그다음에 세 번째, 귀하 허가 또는 공무원 임명 등 뭐라고? 신분 설정 행위. 여기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 국가직구급 2024년 국가직구급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재량행위가 뭐가 재량행위예요? 뭐가 재량행위냐고? 뭐가 기속행위?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게 기속행위고 재량행위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재량행위죠. 앞에서 다 한 내용이에요, 그죠? 재량행위 중에 수익적 행정행위, 식당 영업을 허가해준다든가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특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네. 4. 기속행위.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 세금이 소득세를 낸다, 부가가치세를 낸다. 법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세금 고지서를 납부하면서 무슨 법에 따라 하는데 뭐예요? 이거는 부관 가능. 이게 대부분 재량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부관은. 자, 기속재량행위는 뭐냐?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기속재량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기속재량행위 뭐가 기속행위고 기속재량행위예요. 기속재량행위는 당초 부관을 벌 수 없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시행해야 되는데 공익의 입장에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걸 갖다 기속 재량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면 LPG 주유소 영업 허가를 신청하면 영업 허가를 신청해. LPG는 위험하잖아요, 그죠? 가스가 폭발하니까 이 허가를 신청한 허가라 법에 따라 다 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LPG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폭발 위험이 있는 뭐 S자 모형의 구간에 있다, 내려오는 언덕배기에 큰 위험지구에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거부할 수 있다. 이걸 갖다 기속재량이 허가 요건을 갖추면 모든 걸 해줘야 되는지 법에 따라 해줘야 되지만 공공 이익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 행정행위 이걸 갖다 우리가 기속재량행위라고 그래요. 기속재량하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이 친하지 않다나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이에요. 건축 허가하면서 건축 허가 원래 건축 허가는 우리가 본래적 의미의 건축 허가는 여기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신청을 하면 다 해줘야 돼. 건축 허가 안 해줄 수 없어요. 다만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었죠.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이런 거는 재량행위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건축 허가는 다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왜 기속 허용이라고 그러냐?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기속행위, 건축허가. 몇 개 빼고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나 아니면 그다음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이런 건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부 체납 의무를 부담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이 기부 체납하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게 서울시예요. 서울시고 갑이라는 업자는 뭐냐면 다세대 주택 건설업자. 다세대 주택이 뭐냐? 다가구 주택과 다가구 주택과 자세대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집이 우리가 한 집이요. 단독 주택 하나에 같이 사는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살고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가구가 살아. 소유권은 한 사람이. 이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만 돼요. 3층 이하만 되는 게 다가구 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뭐 다세대 주택이에요. 4층 이하인데 4층 이하. 우리가 완룸이라 하죠. 완룸 또는 빌라이라 하는 건 다세대 주택. 이거는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 인정돼요. 구분 소유권이. 이거 4층 이하야. 4층 이하. 이게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이 뭐예요? 거기다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세대 주택 많이 져가지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세대 주택 허가를 하면서 뭐라 하면 거기 금방 안 되는데 그 땅 좀 있어요? 땅 있으면 한 30%고 나오면 이거 서울시에다 이거 좀 이렇게 좀 내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데 그래갖고 30%를 기부 체납 부관으로 한다.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부관을 갖다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모르고 서울시에다가 30% 갖다 미리 이걸 안 해도 되는데 해가지고 30%를 서울시에다 그 땅을 다세대 건설업자가 냈다는 그 땅 못 찾아와요. 증여계약만은 못 찾아와. 완전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요거 알아도 돼요. 요거는 2010년도에 공무원 시험에 났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나 법률에 예외가 있다. 기속재량행위도 예외가 있다. 예외가.
예가 있는데 어떤 예가 있느냐? 예가 있어. 예. 기속 행위나 기속 재량 행위 중에 예가 예.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때는 기속행위나 기속재량 행위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권리나 이런 제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 허가요. 식품위생법에 이게 2010년에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위생법에. 왜냐면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절대 유흥접객 허가, 접객 허가. 자, 단란주점을 갖다가 허가하면서 만약에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뭐 다른 걸 하거나 허가할 때는 이 허가를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유흥접객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식품위생법 몇 조에도 거 보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 명문의 규정이 뭐라고 나왔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게 나와.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의 허가는 기속행위야. 안 해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데, 만약에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있는 유흥접객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 허가니까 이건 안 된다, 기속행위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왜 어렵냐면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37조 2항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기속행위에도 뭐라고?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건축법 제61조 1항에 또 보차 혼용도로 통행지구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났네, 그지? 시험에 안 났어. 시험에 안 났는데 2011년 판례네. 자, 그래서 만약에 건축 허가 시 보차 혼용도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진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 건축 허가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 금지 해제니까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법에 나온다. 구건축법 61조 제1항에 그렇게 법에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시간이 이렇게 너무 얼른 해야 되겠네.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지? 10시 아니야, 그지? 10분 내로 빨리빨리 정리하자고요. 자, 그 다음엔 부관의 한계를 좀 해볼까?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자세히 설명 안 하면 내용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거 여러분들 학원 강사들 알지도 못하는 거 암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잠깐만 떨어지냐? 자, 그래서 사후 부관 문제 아까 얘기했어요. 사후 부관 아까 얘기했어. 사후 부담하고 사후 부관하고 같은 의미죠, 그죠? 부담이 부관에 속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후 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 17조 제2항에 나온 대로 어떤 때 가능하다?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미리 사후부관이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차명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 운수 사업 허가 사업 허가를 해서 허가하면서 운수업 허가를 하면서 그냥 해주고 나중에 뭐라 하면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내리면서 사업 계획 변경 명령을 내리면서 조건을 제시한다. 조건을 제시하면서 감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감차 명령. 후에 당초 허가할 때는 이런 조건이 없는데 사업계획 변경 명령이죠. 변경 명령이 그것도 허가죠. 변경 명령을 하면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지정된 노선을 이탈할 경우 차량 중에 한 대씩 줄인다. 이렇게 부담을 지우고 이렇게 그러면 이건 사후 부관이죠. 당초에 없던 새로운 부관을 만드는 거는 어떤 때 가능하다? 첫째,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얘기했죠, 그죠? 두 번째, 사후부관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 어떤 때였을 경우, 그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 동의. 그래서 사업계획 명령을 내리면서 사전에 만약에 지정 노선을 이탈할 경우, 5%를 갖다 감차한다. 거기 다니는 버스를 갖다가 줄인다. 이런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때 사부관은 당초 원칙은 불가하지만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사부관이 유보되어 있거나 행정 처분을 하면서 유보를 시켜놨거나 거기다 이런 경우에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관의 사후 변경 유보 그 말에 이게 그 말이에요. 아까 한 얘기 다 그 말이에요. 사후 변경 유보. 그 다음에 아까 사후 부담도 마찬가지라서 사후 부담. 부관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부산시에서 그 온천공에서 당초 3.3m, 온천공은 3.3m, 연결관은 1.5m 거리를 허가해 줬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 공공관로 연결하기 위해서 20m를 더 땅을 사서 공공관을 연결해야 되니까 그걸 사후부담에 20m를 하도록 온천 허가를 변경시켜서 하더라도 이거 사후부관 문제라도 이건 가능하다. 왜?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자, 부담의 내용상 한계. 자,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적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부담의 내용상 한계. 부관의 내용상 한계. 첫째, 뭐야? 적법, 이행 가능. 적법, 이행 가능. 또 뭐가 있어요? 평등 원칙, 부당 결부 뭐예요? 금지 원칙. 이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비례평등의 원칙 중에 65세대 이것도 판례에 나오니까 65세대 아파트 지으면서 진입로 개설해서 기부 체납해라. 기부 체납이라는 건 시 땅으로 한다, 소유권을 한다 이렇게 부관을 정했어도 그 비례평등의 원칙은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은 위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왜? 그 주변 사람들이 통행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4m 도로 개설.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해주면서 4m 도로를 내라. 다른 사람 통행할 수 있게.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판례 입장은. 자, 그 다음에 부가는 이행 가능해야 된다. 부가는 이행 가능해야 된다. 거기 판례에 나오는 거, 롯데마트 짓는 거, 롯데마트에서 자기 부지 주차장에다 주유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울산시에서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소송해갖고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롯데마트가. 그 이유는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말에 이행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에 났던 내용, 부가는 자, 올해 국가직 시험에 났던 내용들, 글쎄 여러분들 그냥 판례만 보고 외워가지고 이걸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설명을 하고 우리 필승 행정법 보면 설명을 자세히 내가 해놔가지고 굉장히 쉽게 맞출 텐데 이걸 너무 외우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3. 부가는 뭐라고?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내용, 본질적 내용 침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침해 안 된다. 이게 뭐냐? 판례 나온 거 보면 기선 선망 어업이에요. 어업. 기선은 기준이 되는 배에, 선망은 끌선자예요. 끌선자. 끌어. 사각형 배를, 사각형 그물을 끄는 거예요. 큰 사각형 그물을. 큰 선망어업, 기선 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등선은 라이트. 등선은 뭐냐면 라이트. 등대지기, 등선과 그다음에 부속선을 갖다가 이걸 갖다 허가를 안 해줘서 허가 안 해준다. 등선 부속선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왜? 기선선망업이라는 것은 야간에 작업을 하는데, 기선선망은 야간에 작업을 하는데, 야간을 작업을 할 때 여기가 라이트가 탁탁 들어와.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바다 한강물에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등선이라는 이 배가 여기 하나 서 있고 여기 서 있어. 양쪽에 서 있어야 동서남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배가 그물을 여기다 하나 크게 사각형 그물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이쪽 라이트를 갖다 끌고 가갖고 여기서 그물을 건져 올려갖고 고기를 잡는데, 그게 기선선망 어업이요. 펼칠선이요. 끌선. 배를 끌어서 고기를 잡는 어업을 하는데, 밤에 야간을 작업을 하는데 등선이니 등대가 되는 불빛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다.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업하지 말라는, 기선선망 어업 하지 말라면서 허가를 하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 본질적 내용을 허가한 게. 올해 국가직 시험에 났는데 이걸 뭐 이해하고 맞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암기해서 맞췄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지? 맞죠? 틀린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부가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죠. 부당결부.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행정처분과 실체적이 아니라 실제적.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지. 실체적이 아니라 실제적이지. 실제. 부가는 실제적 처분과 행정행위가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뭔 말이냐? 지난번에 했어요. 경북도지사. 그다음 안동에 골프장 허가 골프장 건설해가. 안동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해주면서 경북도지사.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골프장 하면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김 회장이 만납시다. 저녁 점심 먹고 골프장 좀 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 50억 좀 도에 좀 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 허가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50억 갖다 낸다.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야. 관련성이 골프장 짓는데 50억 내라고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거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는데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건 빼고 쓸데없는 거 많이 했네. 자, 1시간이 지났네. 야. 자, 그래도 빨리 정리를 하자고. 자, 위법한 부관과 권리 구제. 뭐 어차피 시간을 끌면 더 늦어지니까 우리가 자,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겠죠, 그죠? 자, 부관이 위법하다. 부관이 위법하다. 그러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가 된다. 이걸 하면서 말이야, 이 도지사가 돈 내라오라는 그 계획은 무효이죠, 무효. 자, 그 다음에 위법한 부관과 행정생소고, 위법한 부관과 행정생소.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부관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뭐를 제외하고?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아니다. 소송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면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런 것이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은 보면 쉬운데 거기 나온 사례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면 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봐.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그러면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원 용지를 그다음 놀이 공원 용지 이런 걸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린이 서울 국립대공원 있잖아요. 그런 놀이시설 해가지고 국가에 내고서 그걸 사용 수익 허가를 하게 했는데 그 기간을 갖다가 20년으로 사용하면서 본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연장을 안 해준다 했을 때 과연 20년 요 독립된 요것만 가지고 취소 소송을 20년 불허한 요 기간에 대해서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시간이 너무 가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내 생각에는 중요한 내용이다. 자. 딱 시간은 1시간 됐는데 지금 한 10분이나 15분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그지?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자세히 설명을 못 할 것 같네, 그지? 자, 거기 이제 나온 대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가 아까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를 하면서 일부 이제 그 매립된 걸 갖다 국가 귀속 처분한다 그랬잖아요. 30%만 국가에 내라. 당초는 자기가 개발자가 공유수면 매립한 땅을 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준공 인가를 하면서 30% 내라. 이거는 안 된다.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경우에 과연 그 30%만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음 그 부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담이 아니니까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철회권의 유보, 기한, 조건 이거는 독립화의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럴 경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방법은 뭐냐? 그 부분만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중에 이 20년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전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사용 수익 허가 기간 연장 불허가 있잖아. 불허가 20년 사용했는데 그 이상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 허가에 대한 불허가에 대한 승인 신청을 다시 하고 승인 신청을 다시 하면 행정청에서 거부할 거 아니야? 그 거부 처분을 거부한 거에 취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가장 큰 거죠.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관만이 아니라 부관만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관만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어떻게 되느냐? 부관만 취소소송이 되는 경우, 행정행위 부관만 취소소송이 된 경우, 행정행위 뭐라고?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전체 취소. 그리고 부관만 취소소송이 제기할 수 없는데 이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각하를 해야 돼. 기각이 아니에요. 요건이 안 되니까 각하를 해야 돼요. 자, 거기 나온 내용이 이 말이에요. 자, 서울대공원에 갑이라는 사업자가 이거 뭐를 했냐? 놀이시설을 갖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이걸 갖다 서울대공원에 서울대공원이 서울시잖아.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기부 체납을 하고 돈 들였으니까 그 금액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빼기 위해서 이걸 갖다 몇 년이라고 나와. 40년이죠. 사용 40년. 당초 40년은 이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서울대 공원에다 기부 체납을 했으니까 이 시설 만드는데 비용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사용 수익을 해가지고 40년은 지나야 40년은 돼야 원금을 취득하고 이익을 취득하는데 20년만 서울시 대공원에서 20년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이거 놀이시설을 져가지고 인근 갖다 줬더니 20년만 해놓는 거, 이건 본전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과연 사용수익 허가 기간 요거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간만 따로 떼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사용수익 허가를 갖다 40년으로 해주시오. 요걸 갖다 신청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서울대공원에서 안 돼요. 이렇게 거부 처분하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지고죠. 자, 그런데 도로 점용 허가 기간이 본질적 요것도 이런 거 시험엔 앞으로는 또 날지도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이게 대전에서 있던 거예요. 지하상가
지하 상가를 갖다 건설했어. 건설하는데 지하 상가를 건설하는데 든 비용이 얼마냐? 130억이에요. 130억. 그럼 지하 상가를 건설해서 이걸 누구한테 주냐? 대전시에 기부를 한 거예요. 기부 체납한 거예요. 이게 소유권도 대전시 거예요. 그런데 130억 원이 들었어. 그런데 이 건설업자가 이 지상가를 해갖고 지상가 왜 할게요? 임대료 먹으려고 했잖아요. 임대료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공사비를 뽑으려면 33년이 돼. 33년은 돼야 공사비를 빼면 130억이 들었으니까 33년을 빼야 되는데 대전시장이 뭐라 그러냐? 20년만 사용 수익 허가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본질적으로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이런 거는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하다. 전도가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위법한 이거 시험에 났던 거예요. 위법한 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 사법상 법률 행위의 효력. 그러니까 아까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인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아까 기부 체납 문제 얘기했죠.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자, 영등포구청에서 가변하는 사람한테 뭐를 해줬어요? 토지 형질 변경. 변경을 해주면서 뭐라 그랬냐? 토지 형질 변경해 주는 게 한 1000평 정도예요. 1000평 정도 되는데 이 1000평 중에 형질 변경을 해주면서 얼마? 250평은 영등포구에 서울시에 내라. 250원 내라 하니까 이거 안 해줄까봐 사실 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 건데 착오로 모르니까 1000평 중에 250평을 갖다가 영등포구청에 기부 체납을 했다. 기부 체납. 그럼 기부 체납했는데 이거 안 내도 되는 걸 했어. 그러면 이 기부 체납한 사업상 효력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 부분은 문제예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공무원이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해줄까봐 1000평 중에 250평을 뺏기고 소유권도 영등포구청에 다 넘어갔어. 서울시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게 무효이냐, 유효이냐? 유효하다는 거예요. 법원은 유효하다. 기부 위법한 부담과 사업상 효력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시험에 났다는 국가직에 시험에 났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효인 건축허가 조건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증여하였더라도 동기 착오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이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준공검사 건축허가 준공검사 안 나올까봐 30%를 갖다가 30% 다세대 주택 하면서 30%를 시에 내라 그래서 내서 소유권이 등기가 서울시로 넘어갔다면 못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이 서울시에서 시험에 2번이나 났던 건데 행정처분 시 부관으로 일체의 부재소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허가해주면서 뭐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에 소송 절대 걸지 말 것 이런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서울시 입장이에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고 시험에 틀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내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